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는데 그것의 원인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드는 정치인들도 많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미국의 그 시카고의 한 싱크탱크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우리나라 국민 상대로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71% 정도가 자체 핵 보유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래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한 거의 2040년, 50년 뭐 이 정도까지도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핵 무장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제적인 어떤 제재가 너무 센 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가 핵무장에 나선다 그러면 그 당장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고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못하고 있는,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은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 국민의 안전의 최대의 위협이거든요. 이 핵이란 것은 재래식 무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재래식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무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일대에 핵 한 방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수백만의 우리 국민의 희생이 한순간 생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방사포, 장사정포 가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막 공갈치고 했는데요. 그 장사정포나 이런 것들은요 수천 발 수만 발을 쏘아도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됩니다. 핵 위협하고는 이 차원이 틀려요. 핵은 그래서 이 가공할 무기이기 때문에 이 핵에 대한 것은 진짜 우리가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에 대한 대응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단 0.00001%가 가능성이 있더라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됩니다. 같이 공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참여하면서 공조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 노력은 국제사회에 적극 동참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서 그게 함께하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어렵잖아요.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핵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우산인 거예요. 이 우리가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대신 그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핵우산 제공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전문 용어로는 핵 확산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 억제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확산 억제 정책, 핵우산 여기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보호가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계속 우리가 미국하고 협조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오는 게, 해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우산 확장 억제를 우리가 확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바로 후보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핵우산 실효성을 높일 것이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EDSCG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2+2 외교 안보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북한의 핵에 제대로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북한 핵을 억제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것이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핵으로부터 확실히 지킬 것인가, 이걸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EDSCG입니다. 그게 이 전략,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돼야만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 지침하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없어질 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돼야만 그 다음 단계 뭐냐면 TTX라는 게 있는데, 이 TTX가 뭐냐면 고위급들이 이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핵 확산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 실무적으로 함께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TTX인데 한미 간에 이 TTX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군사적인 대응책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그 EDSCG하고 TTX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군사적인 억제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군사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은 뭐냐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우리가 억제하는 차원에서 무력 시위의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정권이 아니라 이전에 보수 정권 때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들,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B-52, B-2 뭐 들어보셨죠? 이런 전략 자산이 막 들어왔잖아요. 이 들어오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게 무력 시위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라. 함부로 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이면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훈련 목적입니다. 만약에 북한 애들이 핵을 가지고 장난칠 때 대비해서 한반도의 전기에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억제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한 전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기적으로 해왔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들어와서 안 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전략자산 못 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핵 억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정권 들어와서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북한의 핵에 대한 어떤 위협이 완전히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후보님께서 그나마 이제 사드 배치라든지 킬체인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함께 해야 되고, 앞으로부터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형 3주 체계, 방금 말씀드린 이런 킬체인이라든지 KMD, 그 다음에 KMPR, 대량음질 보복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축에 대한 핵 대응책도 우리가 이 정도 들어와서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할까? 무명무실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능력도 확실히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